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한강의 소녀는 매수된 소년, 그 진상을 알아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리는 이유는 작게 8058 책 세미나 행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1박 2일 동안 창원과 대구, 부산을 다녀왔는데 먼저 번에 제가 세미나를 했을 때 현장에 오셨던 분들의 표정과 진지한 태도, 이것이 이번에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바로 한강의 터무니없는 노벨 문학상 수상 때문에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제가 그 진실을 증거를 들이대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니까 흥분한 감정들이 상승하는 표정들이 역력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시장에 가서 시장 상인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광주 아줌마가 내가 광주 사람이다, 내가 직접 봤다, 시민군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제가 개입을 해서 시민군이 어딨냐, 김대중 여단 병력이지. 그리고 그 김대중 여단 병력은 80년 2월 달에 김홍일이가 이미 만들어놨고 18일 새벽 4시에 칼빈총을 들고 아시아 자동차로 쳐들어가서 차 2대 뺏어간 건 뭐냐, 그건 왜 뺐냐, 그리고 그 신고를 왜 뺐냐, 이렇게 들이대니까 꼬랑지를 내리고 돌아서서 가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돌아서서 가는 그 아줌마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진실을 알았을 때 거짓말을 했던 사람에 대한 그런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아니 왜 거짓말을 합니까? 역사 앞에다 대고.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게 한강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강은 소년이 온다, 총알로 맞아 죽는다, 돌멩이로 맞아 죽는다, 몽둥이로 맞아 죽는다, 대검으로 찔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어린 소년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어른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도청에서 죽어간 거를 한강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일단 그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도청에서 계엄군을 몰아낸 지 엿새째인 새벽 5시, 허정동에 계엄군의 탱크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접수돼 도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드디어 진압이 시작된 것일까? 불안해하는 시민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항쟁 지도부를 진정시키며 홍남순 변호사 등 광주의 어른들이 일어섰습니다. 탱크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진압을 막겠다며 이른바 죽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어른들이 총맞으러 갈 테니까 그러면 숨어서 죽지 먼저. 우리가 먼저 죽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끝까지 사수해라. 만일에 우리를 죽이고 여기 오면 너희들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워라. 광주의 자존심을 지키고 싸워라. 계엄군은 일단 탱크의 머리를 돌려 돌아갔지만 북을 향하고 있는 총이 왜 남을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상황이 어렵다.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고 물도 바닥나고 있고.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 우리 매일 반공 구호를 외치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몰고 가지 마라. 억울하다. 하지만 집에 갔다 다시 도청으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MBC에서 방영을 했던 영상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잘라낸 겁니다. 새벽 5시에 광주 진입로에 계엄사에서 탱크를 하는데 보냈는데 그 상황이 시민군 상황실로 전해져 가지고 시민군 상황실에서 소위 광주를 이끌고 지도하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탱크가 들어온 현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탱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다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청에는 상당히 많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과 탱크가 들어온 위치는 거의 10리는 되는 거리입니다. 이걸 왜 걸어서 갔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광주의 지도급 인사들이 광주 시민을 지켜준다, 이런 신뢰를 만들기 위한 공작이었고,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병 담당자들이 다음날 도청에서 죽어도 될 만한 어린 사람들을 불색을 해서 살살 꼬드겨가지고 노란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넣고 보여주고, 너는 이 돈을 갖고 도청에 있다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꼬드겼던 거고, 그 돈을 받은 학생들이 집으로 가서 돈을 전달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3명의 학생들이 붙잡힙니다. 그 3명의 학생들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칠공수의 반소희라는 장교 일명과 이시성을 가진 하사
전교사 1명의 한 팀이었습니다. 이들이 학생들을 붙잡고 니들 이런데 왜 다니냐, 어디 가냐 그랬더니 집에 간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졌더니 노란 봉투에 10만 원씩 드는 그런 돈을 3명이 다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확인을 하고 돈을 돌려주고 빨리 집에 가서 나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학생들은 집에 가서 돈을 전달해주고 다시 다른 길로 도청으로 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상황실에서는 바로 전교사 상황실로 연락을 했고, 전교사 상황실에서는 즉각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비밀을 아는 반소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결심을 한 다음에 다음날 새벽 영상에 있는 것처럼 반소위의 침투로를 미리 파악을 해놓고 그 자리에 33 소대원들을 보내서 새벽 4시 23분에 광주공원으로 진입하는 반소위를 이마를 저격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같은 팀원인 이하사는 총소리와 함께 엎드려서 목숨을 구했고, 그런 광경을 본 이하사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고, 제가 5.18 연고대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내용을 잘 설명하는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던 겁니다. 5월 말 4시 23분이면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밤중에 이마를 정통으로 쏴서 맞출 수 있는 사격수를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는 33소대밖에 없습니다. 이을서리가 감시를 위해서 남겨놨던 33소대, 그리고 이을서리가 작전 지휘권을 전교사에다 위임을 했고, 전교사가 5월 25일부터 시민군 상황실을 통제했던 사실, 그리고 CAC라고 쓴 보고서는 바로 전투교육사령부에서 작성한 건데 다른 곳은 없지만 오직 광주 공원에서만 치열한 교전, 요 치열한 자를 딱 썼습니다. 그 이유가 5월 27일 광주 진압 작전을 할 때 유일한 전사자가 바로 반소위였기 때문에 반소위의 계획된 살인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5월 27일 도청 수복 작전에서 계엄군의 전사자는 유일하게 반소위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아나운서가 말하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 갔다가 되돌아온 청년들이 있었다, 요런 멘트. 광주 전쟁의 지휘부 전교사가 모든 비밀을 다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내용만 방송에서 사용하게 했지만 청총모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 분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를 보내서 시민 수습위원들과 마주서 있는 별 2개가 바로 5.18 군사반란 총감독 김기석 소장이고, 이 사람이 탱크를 딱 한 대만 들여보내가지고 다음날 도청에서 죽어야 될 사람을 모병하는 그런 공작을 했던 겁니다. 작게 80518에는 전교사 상황실과 시민군 상황실에 하트라인이 있었고, 전교사의 지시를 받은 시민군 상황실에서 병력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한강이가 온다는 소년들은 매수된 소년들이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은 소년들을 죽였다, 계엄군이 죽였다, 잔혹하게 죽였다, 이런 사실이 북한군이 죽였다, 잔혹하게 죽였다, 이런 영상을 통째로 공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사시는 분들은 23일 부산신문 강당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 같은 먼 곳에서도, 그리고 창원 같은 먼 곳에서도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